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상월선언을 방문해 아홉 스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월선언 측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정정과 사과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조계종이 MBC 뉴스데스크의 상월선언 보도에 대해 왜곡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상월선언 부지는 2014년 신도시 포교당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TN 개국 25주년 기획보도 5번째,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스님입니다. 무상스님은 신도뿐 아니라 스님들도 BTN을 통해 신심을 더하고 배우는 게 많다며 참 좋은 방송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 선생 14주기를 맞아 봉은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고인의 혁신적인 도전 정신은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 종립 정광고등학교가 졸업생 384명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축하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의 관심과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청춘대학이자 불교대학인 조계사 백송대학이 3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불교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졸업 후에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것을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상월선언을 방문해 정진 중인 아홉 스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월선언 측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회불 수준의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정과 사과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아홉 스님들이 정진 중인 상월선언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방문한 데 이은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천막 법당 앞에서 합장하고 상월선언 주지 원명 스님과 총도감 해일 스님의 안내를 받아 스님들이 정진 중인 천막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재 의원, 상월선언이 위치한 하남시 지역구의 이현재 의원, 정곽회 정가빈, 주호영, 김순례 의원 등이 함께 방문해 정진 중인 스님들을 응원했습니다. 자승 원장님! 건강하세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스님들과 차담을 하고 정진 스님들의 결연한 결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애민 애국 등 큰 뜻도 기억하겠다고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황 대표는 또 아홉 스님이 무사회양한 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오셔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로 또 응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이 겨울에 힘든 때 90일 이상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파하실 그런 말씀들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종로구 출마 의사를 밝힌 이낙연 전 총리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상월선언 방문은 총선을 앞둔 가운데 불교계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함께 방문한 주호영 의원은 이런 추측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평소에 자성 큰 스님과 개인적인 인연도 좀 각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이 혹한에서 또 아무런 난방 시설 없이 90일간 목숨을 건 결사를 하시면서 국민 화합 또 세계 평화 이런 걸 기원하시니까 응원도 하실 겸 또 건강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상월선언 측은 동안거 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가 바로간다를 통해 보도한 것에 대해 회불 수준의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2021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소음 문제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목숨을 건 9분의 천막 결사를 불법적이고 저속한 수행 문화로 표현하는 등 심각한 회부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월선언은 MBC의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정과 사과 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공명정대하게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이라고 보거나
우리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이 MBC 뉴스데스크의 상월 선언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기정사실로 보도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와 달리 상월 선언 부지는 2014년 신도시 포교당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보도자료를 통해 MBC 뉴스데스크 바로 간다 1월 29일 상월 선언 보도에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계종은 MBC 뉴스데스크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화면 편집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행태에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는 상월 선언 부지에 문화재 관련 시설과 법당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해당 부지는 2014년 계약 당시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와 포교당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 계약이 체결돼 포교와 전법,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 건립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2015년 성남 봉국사를 부지로 절차를 진행하다 종단 내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위례 신도시의 해당 부지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바 있지만 절차상 문제와 부지의 과대, 과밀 현상 등이 문제가 돼 본래 목적대로 도심 포교당을 건립하기로 하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대상지는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부지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원래 문화재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는 MBC의 보도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계종은 MBC에 공영방송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인 객관성과 사실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송을 송출했을 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불교에 대한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아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번 보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방송으로 판단한다며 종단과 소속 사찰은 MBC의 모든 취재 등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는 이 외에도 불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작성된 내용과 의도적인 편집으로 상월 선언을 마치 사이비 집단처럼 보이게 해 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BTN 개국 25주년 연속 기획보도 5번째. 오늘은 조계종 사법기구 호계원 원장 무상스님을 만나봅니다. 무상스님은 신도뿐 아니라 스님들도 BTN을 통해 신심을 더하고 배우는 게 많다며 참 좋은 방송이라고 개국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원종법에 따라 종단의 위계를 수호하는 조계종 호계원 원장 무상스님은 BTN 개국으로 한국불교도 비로소 영상시대를 열었다며 개국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무상스님은 예불과 법문 등 BTN을 통해 불자뿐 아니라 스님도 신심을 더하고 새롭게 접하는 정보가 많다며 한마디로 참 좋은 방송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가 봐도 신심이 날 정도로 참 좋다. 예, 그런 걸 느낄 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신도님들이 보면은 더 신심 나지 않겠는가. 또 보다 보면은 내가 미처 몰랐던 거, 나도 이제 본사 쥐도 살아보고 이제 주지를 살면서 신행 활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내가 이제까지 생각 못했던 거, 그것은 방송에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좀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겠구나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BTN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 좋은 방송이구나. 무상스님은 BTN이 없었다면 스님과 불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전국 불자들이 어떻게 볼 수 있었겠냐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스님들이 다 못한 것을 방송에서 다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방송이 있어서 참 좋구나.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이런 BTN이 없었다면은 저런 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못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데 방송이 있으니까 신도들이 집 방 안에서도 다 볼 수 있고,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스님들 불교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방송 포교사 역할과 더불어 전통을 계승하고 국민과 불교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문화재를 찾아가지고 이런 우리 전통이 이러거다. 또 거기 전통을 이어가는 스님들 모습을 보여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 BTN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BTN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불교의 모든 국민과 우리 불교와 소통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BTN 아니겠는가.
무상스님은 BTN의 발전을 기원하며 BTN이 있어 불교가 발전하고 스님들도 BTN을 믿고 정진할 수 있는 상호 발전적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했습니다. BTN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또 불교의 좋은 점 많이 홍보해가지고 어느 포교 활동보다도 제일 이 방송이 중요한 포교 활동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BTN이 있어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스님들도 BTN을 믿고 또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힘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지난달 30일 경내 황하정로에서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덕숭 총림 방장 다라 우송 스님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념 기도를 통해 지난날의 업장까지 방아착하게 되면 경자년을 맞이하는 좋은 기운들이 보충이 될 것이라며 기도 정진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하례법회는 불전 3배를 시작으로 대중 스님들 간 상례 후 참가 신행단체 소개, 방장 스님과 선덕 스님 신년 덕담, 행운 복주머니 전달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법회에는 선덕 법안 스님과 옹산 스님을 비롯해 7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종무원, 교구 신도회와 수덕사 신도회, 충남도청 불자회와 충남지방경찰청 불자회 등 신행단체, 복지법인 수덕 산하시설, 수덕사 거사림회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 고 백남준 선생은 불교적 세계관을 예술로 승화하며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켰는데요. 백남준 선생 타계 14주기를 맞아 강남 봉은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사찰 법당안이 고인의 넋을 기리는 연불 소리로 가득합니다. 극락 왕생을 향한 4부대 중의 기도는 그칠 줄 모르고 천재 예술인이 염원했던 마음속의 부처가 다시금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린 고 백남준 선생 14주기 추모달해제. 지난 29일 강남 봉은사에서 봉행된 추모달해제는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백남준 선생 한국 측 대리인 도로시남과 유가족, 백남준 아트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고인의 예술혼과 끝없는 도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보지 않은 방향, 즉 새로운 경계를 탐구하는 점에서 혁신적인 도전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고 백남준 선생은 심오한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걸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코끼리 마차와 TV 부처, 카르마 등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깨달음과 화합을 독창적인 형태로 구현하며 세계인의 가슴 속에 이상향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사후에는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난 봉은사와 인연을 맺으며 지난 2006년 유해안치 이후 매년 추모달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세상을 보여준 백남준 선생님의 추모제가 봉은사에서 열리게 된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야외로 자리를 이동한 4부대 중은 고인을 본떠 만든 석상 조형물 앞에서 헌화를 이어갔고 바람처럼 살다간 예술인의 자유분방함과 불교적 신미안을 회상했습니다. 일명 데드마스크로 불리는 조형물은 고 백남준 선생의 실물을 묘사한 것으로 존경과 예우의 의미를 담아 제작됐습니다. 14년 그리고 앞으로 더 몇 백 년에 이렇게 우리 백남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유골이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인물이자 신신 깊은 불자로 부처님 가르침을 작품에 옮긴 고 백남준 선생. 영정 속 환희의 미소를 띠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은 4부대 중에게 지울 수 없는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의료 시스템 구조와 연구력 강화를 위해 시설 증축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어제 본교 로터스홀에서 326차 이사회를 열고 일산병원 증축에 관한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증축 사업은 의료 수준 강화와 주변 병원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약 690억 원을 투입해 250병상을 추가하고 연구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서울과 경주 캠퍼스 교원 인사에 관한 임용 승인과 올해 각급 기관에 배정된 예산안 등을 추가 논의했습니다. 광주불교 종립 정광고등학교가 졸업생 384명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축하했습니다. 스님들의 관심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정광고의 졸업식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정든 학교를 떠나기가 못내 아쉬운 듯 친구, 가족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제 대학과 사회로 나가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인재들인 불교 종립 정광고등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한 세은 양은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관심도 많이 주시고 야자할 때 햄버거도 사주시고 하면서 그런 관심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 불교 종립 정광고등학교가 지난달 30일 교내 룸비니 강당에서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약자를 생각하며 더불어가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총 384명의 졸업식에 김세은, 장현호 학생이 정광학원 이사장상을, 오누리, 정지우 학생이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교육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근상과 공로상, 봉사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고 각 학년 성적 우수자들에게 장학금도 전달됐습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졸업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때로 역경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재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후배들은 난타와 댄스 공연으로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올해 정광고는 서울대 4명을 비롯해 전남대 104명, 조선대 162명이 진학하면서 지역 상위권 대학에 단연간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스님들이 원력을 모아 관심을 갖고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불교 종립 광주 정광고가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르신들의 배움터이자 건강한 노년을 목표로 2017년 개교한 조계사 백송대학이 3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렸는데요.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더 큰 수행과 행복의 길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의 청춘대학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대학인 조계사 백송대학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3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반들과 함께 스님의 법문과 명상, 수어 등 신행생활과 봉사활동으로 함께한 120명의 졸업생들은 서로의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불법을 익히고 작은 것일지라도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겁고 젊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조계사 백송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또한 백송대학에서 만난 도반들이야말로 신행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동반자일 것입니다. 조계사 백송대학은 지난 2017년 건강한 노년을 추구하며 1년 과정의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1년 과정의 백송대학은 1기 153명과 2기 149명 등 지금까지 4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 어르신들은 백송대학생의 자부심으로 실천하는 대승보살을 소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졸업생들은 백송대학 수업을 통해 배웠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항상 부처님 전에 발언하였던 발언문의 내용물처럼 항상 웃는 얼굴 밝은 미소로 정진하며 대상 보살로 살아가겠습니다. 졸업생 어르신들은 지난 1년 동안 배웠던 수화와 노래로
도반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더욱 빛나는 노년을 응원했습니다. 백송대학만큼 재미있고 의미 있는 교육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청춘, 즐거운 신행생활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우리 백송대학입니다. 조계사 백송대학 졸업생 어르신들은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더 큰 수행과 행복의 길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티베트 정책 지지 법안을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달라이라마 후계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티베트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티베트 정책 지지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찬성 392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인도의 망명 정부를 세운 달라이라마를 부정하고 후계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에는 달라이라마 후계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티베트 수도 라사에 외교 공간을 설치할 때까지 중국이 미국 본토에 새로 영사관을 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적 협력을 통해 고갈 위기에 놓인 티베트 고원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미국 국무부 티베트 사무특별조정관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티베트 사무특별조정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맥버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미중 관계를 지지하지만 중국 정부가 모든 중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버건 의원은 또 중국 정부의 감시 강화와 달라이라마와의 대화 거부 등을 지적하며 티베트의 인권 상태가 악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티베트 정책 지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베트와 관련한 일은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신규 홍보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생명나눔 실천본부 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홍보위원 위촉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은 오미주 관현악단장과 최원준 국민은행 부지점장 등 신규 홍보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27년 동안 생명나눔 운동을 전개해왔다며 홍보위원이 서로 손잡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이 설날을 맞아 광주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급식 봉사를 열었습니다. 지도법사 광주 관음사 소은 스님, 금당선원장 진표 스님과 순례단 김용섭 단장 등 봉사자들은 십시일반 마련한 떡국과 과일 등 간식을 어르신들께 전달했습니다. 소은 스님은 함께 사찰을 순례하고 법을 구하는 도반들이 무주상 보시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며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53 선지식을 찾아 구법순례에 나서고 있는 신행단체입니다. 문화재청이 전국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8,1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0년도 문화재 돌봄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 점검과 일상 관리를 통해 훼손을 방지하고 보수 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 주기도 연장시키는 행정 시스템입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하반기 문화재 돌봄 사업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